MRI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RI는 또 이게 원리가 좀 다르죠. 그렇죠.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예.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죠. 우리가 MRI를 찍으러 가면 상당히 뭐 한 20분, 30분 금방 가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러는가? 저 MRI 검사실을 보면 굉장히 좁은 통 속에 들어가서 통 속에 들어가서 뭐가 빙빙빙 돌아가요. 그렇죠. 소리도 시끄럽고 예, 예. 이렇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가 우리 몸속에 있는 수소 원자, 네. 원자까지 갑자기 들어가죠. 예. 원자 물 H2O 그 수소 원자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물, 우리가 이제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수소 원자를 이용하는 거죠. 아. 예. 그리고 꼭 수소만 물에만 있는 거나 지방에도 일부 있거든요. 수소들을 이런 예. 것들을 이제 검출해내는 것인데요. 네. 이게 이 자기장을 네. 이용을 해서 이제 높은 자기장 속에 딱 들어가면 네. 이런 수소 원자들이 막 자유롭게 이렇게 떠돌다가 예. 일렬로 정렬을 딱 합니다. 예. 그 일렬로 정돈한 그 수소에다가 네. 고주파 에너지를 딱 쏴요. 네. 그러면 얘가 움직이거든요. 예. 움직이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때 그 방출하는 에너지 양을 받아서 예.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해석하는 능력들이 필요하고 네. 상당히 어렵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엑스레이, CT, 즉 초음파, 네. MRI까지 알아봤는데 네, 네. 이런 각각의 검사들이 특별하게 잘 쓰이는 용도별로 따로 그런 분야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 네, 그런 분야들이 모여서 어. 이 많은 정보들 한 곳에 모여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거고 예. 우리가 그것을 읽어서 이걸 수술을 꼭 해야 된다. 예. 아니면 수술을 하지 않아도 시술 주사 맞고 뭐 예.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모여서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령 척추 쪽에 이제 질환이 있어서 그쪽 치료를 하시게 된다면 그렇죠. 주로 MRI를 쓰시게 되는 거고. 그렇죠. 예. MRI가 많은 정보를 MRI가 완벽한 검사는 아니지만 예.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가 있을 때 네. 가장 많은 정보를 줍니다. 주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CT가 또 조금 더 정보를 잘 주는 것도 있어요. 예, 일부 그런 게 있고. 일부. 네. 그다음에 엑스레이가에서 좀 더 정보를 많이 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모여서 네. 정보가 많을수록 어. 진단의 정확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 MRI 검사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네. 어떤 분은 MRI를 찍으면은 몸 전체를 볼 수 있다. 예. 너무 상세하게 잘 나오니까 그렇죠. 요거 하나 찍으면 내 몸에 있는 병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검진할 때 쓰이는 그 MRI는 스크리닝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병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걸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예. 실제로 머리하고 네. 그다음 척추 부분은 잘 보여요. 예. 근데 폐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MRI를 찍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간을 보기 위해서 네. 아주 극소수만 MRI를 찍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죠? 장을 보기 위해서 MRI를 찍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예. 드물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 보이지는 않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요. 예, 예. MRI를 찍는데 왜 다른 검사를 엑스레이가 왜 필요하냐고. 왜 또 찍어요? 네네. 심지어는 이제 MRI를 다른 데 찍어서 가져오셔서 이제 판독하고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 엑스레이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화를 냅니다. 아니 그래요? 내가 이런 MRI를 찍어 왔는데 어. 엑스레이가 왜 필요하냐고. 아, 그래. 뭔가 내가 좀 어리숙해서 보여서 지금. 그렇죠. 이게 무슨 그렇게 생각하시는 예. 사실은 엑스레이에서 더 잘 보이는 것도 있다는 거고. 뼈는 엑스레이가 더 잘 그렇죠. 보이죠. 더 잘 보이고 또 우리가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아. 그런 사진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비교해 보려면. 그렇죠. MRI는 대부분 누워서 찍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꼭 엑스레이가 조금 더 잘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2가지, 3가지 검사를 해야 될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걸 네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 있는 거죠. 선생님, MRI는 왜 그렇게 비쌉니까? 그 비싼 이유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엑스레이, 엑스선, 그다음에 CT, MRI 중에 MRI가 엄청 비쌉니다. 치료비보다 MRI 검사비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 고가의 장비예요. 예, 우리가 예. 생각하는 그걸 넘어가는 그런 예, 예. 장비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장비 자체가 고가입니다. 예. 그리고 유지비도 좀 비싸요. 그게 무슨 그래요? 말이냐면 다른 기계들은 다 끊을 수 있어요. 초음파도 끊을 수도 있고 CT도 끊을 수도 있고 엑스도 끊을 수도 있는데 MRI는 끌 수가 없는 장비예요. 계속 켜놔야 돼요? 그렇죠. 아. MRI가 초전도
이 자기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 초전도 상태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켜놓은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유지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운영하기도 어렵고 까다롭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는 그렇죠. 것 같고. 공간도 차지하고 주변에 또 진동이나 소음도 없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까다로운 이런 장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얻는 게 많으니까 MRI를 찍는 거죠. 예. 선생님, 그 MRI 못 찍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첫 번째 물어보는 경우가 일단 심장 박동기를 하고 있느냐. 아, 예. 시술 받으셨다면 심장 그렇죠. 박동기. 요즘에 시술 많이 하거든요. 예, 예. 심장 박동기를 멈추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 그래요? 예, 어, 어. 이 자력으로서 멈추기도 하기 스텐트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건 괜찮아요? 네, 그것도 이제 요즘에는 스텐트도 자기장에 영향을 안 받는 스텐트인데 아, 그래요? 보통은 3개월이 지나면 예, 움직이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네. 고정이 되기 때문에 스텐트도 3개월이 지나면 괜찮습니다. 괜찮다. 네. 인공 박동기, 인공 심장 박동기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요즘 뭐 무릎이나 이런데 인공 관절 하신 분들이 꽤 많으셔서 이것도 쇠인데 예. 이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어. 요즘에는 대부분이 그렇게 막 영향을 받지 적게 받는 것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다행이고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저도 이거 MRI 한번 찍어본 적이 있는데 진짜 좁은데 답답한데 네. 들어가서 한 10분, 20분을 윙 이렇게 도는데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이게 예민한 분들은 좀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들었어요. 저도 들어가서 한번 찍어봤는데 네. 깝깝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 들어간대. 근데 많은 분들이 폐쇄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 몰라요. 예, 예. 왜냐하면 그렇게 좁은 공간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예. 그래서 와서 발견되는 경우가 아,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는데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은 가벼운 수면 유도제를 써서 약간 졸리는 상태로 찍기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예. 폐쇄공포증 있다고 미리 말씀해 주셔도 되고 찍다가 갑하면 또 나와서 이 감시 장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손 들기만 해도 중단하고 나오거든요. 아, 그런 경우도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힘들게 큰 돈 들여서 MRI를 찍었는데 척추에 있는 질환들 중에 이걸로 찍어도 못 찾는 병도 있다면서요. MRI를 찍어도. 그렇죠. 기능성 병들이죠. 예를 들어서 근육이 이제 뭐 이상근 증후군이라든지 예. 또는 뭐 근막통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MRI에 아주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로 임상적인 병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척추 질환과 유사한 병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예. MRI를 찍기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은 이제 그 선생님처럼 이렇게 척추를 전문으로 하시는 병원에 가시면 주로 MRI를 많이 찍으실 텐데 사진이 완전히 다른 사진들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잘랐느냐에 따라서 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게 왜 이런 사진이 나오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I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 단점이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우리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장점이죠. 네. MRI 영상은 내가 자르고 싶은 방향으로 네. 세로로 자를 수 있고 가로로 자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도 자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영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면으로 잘라서 보기 때문에 이 영상의 수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또 예. 굉장히 장수가 많고 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예. 두 번째로 테크닉이 또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부위를 찍어도 강조하는 영상들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T1, T2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 좀 더 물이 많은 부분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을 예. 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잘라서 단면을 요렇게 앞으로도 볼 수 보기도 있고, 하고. 요렇게 옆으로 잘라서 그렇죠. 이쪽에서 보는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요렇게 잘라서 밑에서 본 뷰로 사진을 찍을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막 내가 자르고 싶은 대로 자르는 것은 아니고 예. 어느 정도는 이제 표준을 해야죠. 표준화해서 다른 데서도 똑같은 사진을 비슷하게 누가 판독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저런 면들을 예. 저기 보면 왼쪽에 골반도 보이고 네. 그다음에 옆으로 보면은 척추가 전체로 보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오른쪽 맨 밑에는 가로로 잘라서 신경도 보이고 디스크도 보이고 다 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미지를 음. 이제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같은 MRI 사진인데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진이 그렇죠. 나오고 네. 그게 이제 진단을 하시고 치료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